것입니다. 혹시 이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저는 자기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 같아요. 부모가 왜 자기 사랑을 못하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서울대 가기를 원하고 판사 되기를 원하고 검사 되기를 원하고 의사 되기를 원하고 교수 되기 원하고 교사 되기 원하고 공무원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다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갖잖아요. 그만큼 부모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데 이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 가장 소중한 거, 이 아까운 거, 내 아들이 저렇게 됐으면 하는 이 엄청난 아까운 이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아버리게 되었을 때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대로의 어떤 소통이 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멘탈이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삶 자체가 더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주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 몇 마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생각보다 많은 헌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과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욕심이 많고 내 집착이 많고 돈이 제일 중요해. 난 돈밖에 몰라. 오로지 돈을 지키는 것이 나에 대한 사랑이야.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없어. 나는 벌 받아야 돼. 나는 쉬면 안 돼. 나는 휴식은 사치야. 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욕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오로지 똑똑하게 살아야 돼. 남한테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자기 어떤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의 삶이 점점 고통받게 된다. 다시 한번 이제 종합을 해보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나에게 주기 싫은 거, 아까운 거, 그런데 그것을 주게 되면 훨씬 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진짜 그 원하는 거, 그렇게 하면 훨씬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씩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나에게 보상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보상해야 될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정말 푹 쉬게 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못한 사람은 가장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가장 아까운 거잖아요. 욕 먹더라도 거절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아까운 것이고 가장 아깝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신을 대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와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고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더 열심히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훨씬 더 즐겁게 웃으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한 7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기 사랑이라는 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어떤 그 어린 시절 환경이나 그 엄마의 성향, 아빠의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른다라면 한 7가지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10번씩 내 자신한테 난 내가 좋아라고 끊임없이 말해준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못생겼지? 아이고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결국 그렇게 말한 것은 꼭 내 얼굴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좀 밉고 싫고 부족해 보이니까 사실 거울을 볼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야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요? 나를 뜯어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를 학대하고 이 바보야 멍청이야 그러면서 괴롭힌다고 해서 고문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달라져요? 갑자기 내가 천재가 될까요? 갑자기 내가 엄청나게 내 몸과 마음에서 빛이 나면서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한다고 계속 말해주고 존중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야만 여기서부터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있는 그대로의 나조차도 인정을 못 해버리면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 설령 올라갔더라도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돈, 명예, 권력을 지녔어도 그게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냥 나는 돈, 명예, 권력, 타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종과 같은 그런 심리로 살아가게 되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내 마음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 불안함이 항상 내 마음속에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부정적인 모습과 이제 화해하자.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고 내가 안 좋은 점도 있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잘한 점을 좋아해주고 싫어한 점을 미워하고 이건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근데 조건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아주 위험한 거죠. 내가 하란 대로 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학대하는 거고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저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거죠. 너 내 맘대로 하면 나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남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좋은 점은 와 나 잘했어. 조금 못한 점은 에이 너 왜 그래. 너는 성격도 소심하고 뭣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더 칭찬해 줄 것이고 나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화해해라.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괜찮다.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이제 만나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나의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든 기억이든 그런 정서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손을 건네서 야 우리 다시 친구하자. 다시 화해하자. 너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쿨해질 수 있도록 너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너가 더 물질적으로 내가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욕을 하지 않고 칭찬해 줄 수 있도록 이제는 너를 좀 생긴 대로 그냥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하자.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과 화해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것이 바로 자기사랑, 셀프러브입니다. 세 번째, 자기사랑을 이제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타인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자.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자기의 이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자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 뭐 별로 잘못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매사를 다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라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일단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보지 말고 그 부정적인 모습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되도록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자.
근데 그 한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런 단점도 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발견한다.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자주 발견하는 사람은 이 연습이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 자기의 장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 자신에 가로막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하기엔 그 사람의 좀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봐도 된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 이런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구나. 그런데 타인을 먼저 부정적인 모습 봐버리면 저 사람은 저런 못된 모습이 있구나. 저 사람은 사기꾼 같다. 저 사람은 맨날 나를 속일 것 같다. 저 사람은 무섭다. 저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해버리면 긍정적인 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나면 저 사람의 부정적인 면이 정확하게 보여요. 깔끔하게. 근데 저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봐버리면 그 뒤에는 아무리 저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해도 이미 마음이 닫혀버려요.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라고 딱 결정이 나버리니까 저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못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나쁜 사람으로 내가 간주해버릴 수 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이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처럼 좋은 면을 먼저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만이 저 사람은 저런 좋은 면이 있구나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생각보다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작은 변화가 있으면 칭찬을 해라.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자기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부모의 어떤 칭찬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배우게 돼요. 부모가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게 되면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선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부러 저 사람한테 눈치 보려고 저 사람한테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게 감사함이 생기고 자기 사랑이 생기니까 남들한테도 의도하지 않게 좋은 모습, 그 선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칭찬을 많이 못 받았다라면 지금이라도 내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60살이든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더 잘한 게 있고 내가 어제는 이거 못했는데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진짜로 좋은 옷 한 번 못 사줬는데 오늘 한번 내가 그를 사줬다. 와, 정말 잘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내가 매일 10시에 일어났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은 7시에 만약에 일어났어요. 우와, 나 정말 대단하다. 나 잘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에서 내 자신을 계속 칭찬을 해주게 되면 내 마음속의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된다. 다섯 번째, 어떠한 일에도 비난하지 않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데 저도 글을 쓰거나 강의할 때 이 말을 자주 제가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제가 실수하면 제 자신에 대한 바로 비난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뭐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남한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아주 1초 이내에 바로 그냥 공격이 들어갔어요. 그 공격이 무엇일까요? 비난, 욕, 너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식으로 한 5분, 10분, 그것도 성이 안 풀리면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계속 제 자신을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와, 이게 무섭구나. 이 비난을 계속 한 상태에서는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무조건 제가 다 사랑해 줄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제가 좀 실수하거나 어떤 걸 제가 해서 저도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한테 욕먹을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제 예전 같으면 그래도 무차별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반성을 충분히 하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노력하고 연습하면 되겠구나 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못했다고 해서 나를 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벌을 준다라는 실질적인 개념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있어서 벌을 주는 1차원적인 어떤 형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비난해버리면 이 사람이 반성할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 이미 부정적인 게 나를 이제 나를 눌려버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면을 어느 정도 보고 있어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비난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 완전히 심리적으로 붕괴되고 절망하게 되고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난은 하지 마라. 자기가 충분히 잘못을 했다라면 충분히 그를 반성만 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실수를 안 할 확률이 많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난을 많이 한 사람들은 비난을 많이 하면 실수를 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건 참 웃겨요. 자기가 비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더 하게 된다. 아이가 이렇게 컵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먼저 겁먹어가지고 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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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면 안 돼! 이게 그렇게 겁을 주면 어떻게 될까? 아이는 엄마 말 듣다가 더 힘들어가지고 컵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너 왜 그렇게 컵을 왜 들어? 컵 위험한데, 컵 무서운데, 컵 떨어져가지고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아이는 그거 듣다가 오히려 더 놀라가지고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린다. 근데 오히려 그때 엄마가 컵을 들 때는 그래 컵을 들 때는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고 와.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컵 떨어질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면을 주면서 가르쳐 줘야만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지. 자꾸 비난 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컵을 들기만 해도 이게 막 떨려요. 이게 어떤 무의식의 최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해서는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1%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당신에게 악영향만 계속 주게 될 것이다. 자기 학대만 점점 늘어날 것이다. 잘못을 했다라면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지, 당장 벌 한번 어떻게 하면 빨리 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벌을 주게 되면 또 결국은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이것도 뭐 연습을 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사랑 일기 쓰기.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이든 30분이든 내 스스로 한번 목록을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했는데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내일은 내 자신한테 이런 거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자기 사랑하는 느낌이 더 좋아졌다. 나는 조금 더 휴식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준히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자꾸 과거의 안 좋은 것을 들춰내는 거, 이거 아주 가장 의미 없는 거고, 자꾸 그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미래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가장 쓸모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거, 미래에 두려워하는 거. 그냥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면서 내일은 더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 일기를 쓰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은 누구라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매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절을 다니거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눈 감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꾸준히 대화하고 호흡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선물을 해주라.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도 있지만 항상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내 자신에게 아주 막 엄청나게 비싼 걸 사주고 그건 아니죠. 그건 과소비고 자기를 포장하는 건데 충분히 내가 이 정도 기뻐할 수 있는 거라면 나에게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된다. 그것이 꼭 물질이어도 좋고 아니면 그 물질이 아니라면 내가 정신적으로라도 내 자신에게 꾸준히 선물을 주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세 끼 하루에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도 사랑의 밥을 꾸준히 주어야 된다. 그냥 잘할 때는 밥 많이 비싼 고기 먹여주고 못할 때는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3일 동안 밥 먹지 마. 굶어.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런 거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더 힘들고 외롭고 불쌍할수록 내가 내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가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함께 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 자신, 나의 몸, 나의 정신, 나의 영혼 이 모든 것과 우리는 평생 함께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내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정말 괴롭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 소중하다.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는데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화만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채찍질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내 자신에게 우리가 항상 베풀고 희생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나의 도리이지 자꾸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남을 의식하고 남한테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건강한 삶은 아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중에 더 심리적인 병도 생기게 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더 몸의 어떤 질병에도 빨리 걸리게 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소중히 다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서서히 망가져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뭐 방법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랑이라고 하지만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풍족한 사랑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아주 즐겁게 복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면 더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서 내 자신을 아껴주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남들과 상관없이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내 자신을 더 존중해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아주 사소한 거라도 선물해주다 보면 우리의 삶을 좀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삶도 힘들 수도 있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내 자신을 지켜주는 것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방법에서 좋은 게 있다라면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해주고 대화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재면사 정명이었습니다.